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컨설팅 본부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팀 최조원 마케터입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 잘 들리지 않을까요? 네. 저 오늘 이번 주제는 톡 채널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톡 채널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갈 텐데, 가연님 어서 오세요. 가연님 안녕하세요. 댓글 저희가 시작 전에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냥 댓글에 이제 뭔가 궁금하신 거, 톡 채널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막 말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막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이게 톡 채널 주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용희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댓글들 막 달아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제가 적어놓을게요. 궁금한 점. 이게 톡 채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톡 채널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 보통 옛날에는 그냥 플러스 친구라고 많이 불렀던 그냥 그쵸. 카카오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 톡 채널. 네, 주원님께서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오후에 할 때는 좀 많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오전에 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카카오 톡 채널이라고 불렀고, 예전에는 플러스 친구라고도 불렀어요. 플러스 친구.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한번 대신 가능할까요? 사실 뭐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건지 뭐 설명드리기에 좀 앞서서 우선 카카오톡이란 플랫폼에 대해 이해를 조금 더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흔히 저희가 메가 트래픽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이렇게 같이 곁들여 쓰죠. 그 이유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요즘에 문자 메시지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온라인상의 플랫폼이다. 근데 그런 곳에 이제 톡 채널을 개설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리 가게의 대문을 그냥 딱 갖다 놓는 거,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유동인구가 많은 카카오 채널 내에서 뭔가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아니 뭔가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정보성에 대한 메시지를 안내를 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상담 직원과의 1대1 채팅을 한다든지, 상담 직원 1대1 채팅. 그리고 이제 가장 편한 거는 챗봇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을 챗봇을 만들어서 리소스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한데, 또 챗봇이 공짜라서 그쵸. 막 쓰실 수 있다.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톡 채널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온라인 광고에 있어서는 뭔가 웹사이트가 무조건 있어야만, 아니면 어플이 있어야지만 광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톡 채널은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해요. 웹이나 웹사이트 또는 어플이 없더라도, 앱이 없어도 광고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는 기본 네이버나 구글에 비해서 훨씬 많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가게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죠. 맞아요. 오프라인 가게분. 예를 들면은 주로 많이 하시는 게 대기석 막 이런 걸로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웨이팅 하는 것들을 맞아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립하시겠어요 해가지고 그 적립한 것들을 번호를 이제 플러스 친구로 추가를 해서 이제 적립 포인트 지금 얼마고 이런 거 안내도 하고, 지금 오시면은 점심 특가 할인 있어요. 막 이런 네, 것도 맞아요. 맞아 그런 것도 보내고, 오프라인 가게에서도 진짜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활용도가 꽤나 높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으니까, 온라인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온라인 웹사이트들에서 웹사이트를 가지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어떻게 활용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프라인 가게가 뭐 예를 들면은 적립이 얼마 돼 있고, 뭐 지금 뭐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 시간이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이런 거 안내를 보냈다면 브랜드도 똑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봇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 직원에 대해서도 1대1 채팅을 가능하게끔 네.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CRM으로 들어가요. 흔히 알려져 있는 그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톡 채널에 대해서 대행사에서 이제 말할 때는 항상 CRM 부분만 강조를 했고 네. 톡 채널 그냥 이꼴 CRM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군이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톡 채널 이꼴 그냥 CRM이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거의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한데 이게 구조가 조금 바뀌고 메시지 유형이나 타겟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변경되면서 이제 CRM보다는 로아스 광고가 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지금 운영 시간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만 보냈다면 로아스적인 것들은 지금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아니면 뭔가 신제품 홍보에 대한 것들 아니면 뭔가 그 즉석 당첨 쿠폰을 넣어서 보낼 네,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즉석 당첨 쿠폰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보내면은 이거를 로아스적인 광고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게 레퍼런스라고 가져온 큰 업체들은 뭐 몇천 퍼 되기도 맞아요. 알죠. 너무 큰 업체들이라서 레퍼런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일단 잘 활용하고 있는 곳들은 1200% 정도에서 크게는 4700%까지 된다고 와. 이번에 카카오 직원분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솔직히 레퍼런스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만큼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로아스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데 채널 메시지 자체는 이제 친구한테만 보내는 기능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내 친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낼 수 있어요.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예를 들면 배너 광고는 그냥 아무나한테 막 보낼 수 있었지만 맞아요. 이제 채널 메시지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유유. 네. 저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갓 개설한 채널인데 맞아요. 메시지 보내고 싶은데 뭐 이거 어떻게 하죠?라는 맞아요. 간혹 근데 있기는 해요. 보낼 맞아요. 수 있나요? 맞아요. 라고 없습니다. 친구를 그러니까, 먼저 만드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제 채널 메시지를 보내려면 친구 수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낮은 곳에서는 친구 수 추가된 숫자가 얼마 없을 거니까 이런 데서는 활용은 솔직히 조금 크게는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친구 수가 있는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곳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브랜드가 없는 곳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곳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니죠. 어쨌든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이제 크게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친구 수를 모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모집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카카오 싱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 싱크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맞아요. 자사몰의 경우에 이제 소셜 로그인 많이 보셨죠? 네. 뭐 회원 가입을 한다고 치면은 회원 가입 시 카카오로 로그인 회원 네. 가입하기. 네, 이게 바로 카카오 싱크예요.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추가로 약관에다가 채널 친구 하는 기능을 넣게 돼요. 약관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채널 친구 추가를 하게 돼요. 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사몰의 회원도 간편하게 모으면서 채널 친구 수도 모을 수 있어요. 보통 회원 가입 하는 것들이 요새 특히 MZ들은 네. 뭔가 자기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입력하는 것들을 좀 귀찮아하잖아요.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귀찮더라고요. 그쵸. 너무 귀찮아요. 뭔가 내 정보 알리는 것도 뭔가 부담스럽고 그쵸. 아니면 뭔가 내가 처음 들어가보는 사이트예요. 근데 얘네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회원가입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뭔가 내 정보를 입력하기 진짜 좀 거리낌 할 때. 그것도 그렇고 좀 번거롭잖아요. 맞아. 번거롭기도 계속 하고. 치고 그 작은 폰으로 하다가 오탄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탈률이 그래서 카카오 맞아요. 싱크가 없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에서 이탈률이 높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이거를 먼저 도입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맞아요. 이유가 사실 뭐야 카카오 싱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탈률 맞아요. 잡는데 가장 이제 좀 효과적이다. 맞아요. 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죠. 채널 친구도 좀 자연스럽게 모집할 할 수가 있지만 자사몰 내부에서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탈률이 좀 크다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 싱크 네. 이런 기능들을 포함해서 이제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사몰을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카카오로 로그인하기 이런 기능을 많이 넣게 되시는 거죠. 네. 우리 어쨌든 우리 자사몰의 고객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그렇죠. 카카오 싱크 말고도 뭔가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카카오 싱크 말고 한번 고민을 한번. 잠시만요. 근데 지금 카카오 싱크 네. 죄송한데 카카오 싱크 보다가 지금 저희가 카카오 싱크만 보다가 지금 무슨 얘기? 맞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순서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말하고 싶은 거를 계속 말하고 맞아. 약간 거의 카카오 싱크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하고만 넘어갔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카카오 싱크 말고도 뭐라 해야 될까? 아니면 톡 채널 자체 내부에서 홍보 프로모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그거를 좀 아니면 톡 채널을 랜딩하는 비즈보드 광고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톡 채널 자체를 연동시키는 비즈보드 또는 디스플레이 광고도 포함돼요. 이거 카카오 내부의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내부 광고. 이게 카카오 내부에서 비즈보드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로 대표적인 것들이 카카오톡 위에 있는 이 네. 배너들 많이 보셨죠? 이제 그게 비즈보드에 해당하는 건데 이 비즈보드를 보시다 보면 채널 친구 추가하기라는 비즈니스 폼이 있게 네.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비즈니스 폼을 활용해서 채널 친구 추가하기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광고 형태로도 친구를 좀 모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방법들 비즈보드 네, 그쵸. 이런 게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냥 광고만 띄워서 그 랜딩 자체를 클릭했을 때 사이트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클릭하셨을 때 보시면 카카오톡 배지 맞아, 모양으로 맞아, 이제 표시가 맞아요. 되죠. 채널로 이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맞아요. 해서 좀 그 채널을 좀 활성화 시키면서 이제 관리도 좀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 추가수를 모으고 난 후에 네. 이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 톡 채널의 핵심이다. 그쵸.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너무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많아가지고 죄송해요. 네, 이제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이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네. 것들이 있고 어디서 보낼 수 있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메시지를 그러면 어디서 보낼 수 있는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메시지 그러면 어디서 보낼 수 있을까? 보내나에 대해서 하면은 채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채널에 대해서 뭐 탭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안에 내용, 프로필 이런 거 수정에 대해서는 채널 관리자 센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비즈니스 내부에서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죠? 저쪽 저희 카카오 광고 집행하는 그 모먼트에서도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모먼트에서도 가능해요. 아니 근데 메시지를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모먼트에서도 두 개 다 보낼 수 있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타겟에 대한 그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먼트 내부에서 보내게 되면 좀 보다 자세한 타겟팅이 가능해요. 네. 예를 들면 맞춤 타겟. 예를 들어서 저희의 고객 정보가 담긴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정보들을 업로드를 해서 이 분들에게만 보내는 타겟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데모 타겟. 데모그래픽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그냥 네. 연령, 나이, 성별. 네. 성별, 네. 그런 거라고 그런 보시면 거. 돼요. 성별, 나이. 그러니까 채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먼트 내부에서 광고를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들은 보다 세부적인 타깃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친구 수가 한 몇만 명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몇백 명, 몇천 명 정도는 그냥 전체 친구 보내기 발송 기능을 통해서 보내시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간편하죠. 그러니까 굳이 타겟팅을 할 이유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모먼트 자체에서는 채널 관리자 센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 타겟팅과 타겟팅하지 않았을 때 요거 제가 순서를 막 뒤집고 그냥 막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발송 단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보내는 것과 모먼트에서 보내는 거의 차이점이 정교한 타겟이 되냐 안 되냐에 그쵸.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정교한 타겟을 보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발송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체 타겟, 그러니까 타겟을 하지 않았을 경우 플러스 국가와 이제 핸드폰, 모바일 이런 거 iOS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인지 요 정도 타겟은 15원에 들어가요. 이제 발송 건수당. 그런데 타겟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2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단가를 따져봤을 때 채널 관리자 센터로 보내는 것들이 친구 추가된 수가 많이 없을 때 보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채널 관리자 센터 내부에서 보내는 경우 이제 전체 발송으로 많이 보내시게 돼요. 그러면 이렇다 보면 발송 단가는 15원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 수가 적은 상태에서는 발송 단가가 15원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제가 아까 100명, 1000명이 좀 작은 거다라고 그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발송 단가가 15원, 건수당 15원이라고 했으니까 15 곱하기 1000이라고 가자면은 한 번 보내는데 15,000밖에 안 돼요. 그쵸. 완전 저렴하죠. 이걸 보통 주에 1회, 2회 정도 보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주면은 월에 따져도 이거는 제가 월 예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몇만 원 아니면 그쵸. 몇만 원, 10만 원 안팎 손에서 10수만 원에 해결되니까 발송 단가도 되게 좋아요. 이제 근데 대신에 모먼트 이게 둘 다 타깃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냥 따로 모먼트가 타깃이 된다라고만 이제 완전 가정했을 때는 모먼트의 경우 단가 20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든 타겟에 보내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제 10만 명 정도가 10만 원이래. 10만 명 정도 존재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걸 따로 나눠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2만 명, 2만 명, 2만 명 이렇게 들어가든지 뭐 3만 명만 아니면은 4만 명, 4만 명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한 번 보내는데 좀 비용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비용 어느 정도 필요. 근데 보통 채널 친구 수가 10만 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10만 명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죠? 채널 지금 뭐 들어가서 많이 맞아요. 이제 내가 뭐 같이 친구인 그런 채널들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막 흔히 알고 있는 꽤나 큰 그런 업체들도 보통은 몇만 명 선까지 해서 끝나거든요. 맞아요. 1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라서 맞아요. 제가 바닐라코 브랜드를 친구 추가된 수를 봤었는데 20만이었나? 18만 명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타겟을 한다 하더라도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상세한 타겟이나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브랜드는 제껴놓고 한 적어도 한 만에서 2만 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들지는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타 광고에 비해서 단가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로아스적인 광고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메시지 내부에서 메시지 유형에 대해서 이걸 솔직히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맞아요. 하는데. 원래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맞아요.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좀 꼬였네요. 제가 살짝 TMI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네. 유형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 텍스트형.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 텍스트. 이건 가로로 해야겠다. 네. 그다음에 와이드 이미지. 그다음에 캐러셀, 피드, 및 커머스. 그다음에 또 잠시만요. 와이드 리스트. 맞아. 와이드 리스트도 있어요. 와이드. 이건 내면 아니네. 리스트. 그러면 보통 한 요 정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 텍스트, 와이드 이미지, 와이드 리스트, 캐러셀, 피드, 커머스. 자, 그러면 이제 각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략일 때, 어떤 상황일 때 많이 보내고 어떤 유형을 많이 선택하시고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각 유형이 어떤 건지 대충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 텍스트형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그냥 텍스트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볼까요? 네, 차근차근 저희 해봐요. 그러면 글이 좀 잘 들어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보성 메시지를 보낼 때 많이 그렇죠. 유형이 공지사항이나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서비스가 변경됐다거나 뭔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걸 좀 고객들에게 안내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기본 텍스트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죠. 새로운 분이 경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광고 메시지 유형 자체에는 광고성 메시지와 정보성 메시지가 나뉘게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뭔가 할인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 운영 시간이 몇 시고 이런 정보성에 대한 메시지는 기본 텍스트로 보통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미지도 추가가 가능하니까 그런 뭐 이미지적인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추가를 해서 정보성 메시지로 많이 보내시게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오프라인 가게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쓰는 어플 중에 이제 카드를 긁으면은 거기에 대한 페이백 포인트 같은 거를 지급을 해줘요. 그럼 이제 결제를 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적립금 같은 거 얼마 지금 누르면은 뭐 얼마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런 텍스트형으로 좀 보내긴 하더라고요. 결제 안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또 어제 또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 타면은 딱 긁으면은 이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카카오페이 됐다. 눈물을 흘리면서 요즘 택시 너무 비싸서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가게라든지 적립금을 안내한다든지 결제 안내 아니면 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 대기 웨이팅 할 때 오프라인 가게에서 웨이팅 할 때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등등의 정보성 메시지를 기본 텍스트 형태로 많이 보내시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드 리스트 이전에 캐러셀 피드랑 캐러셀 커머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캐러셀 피드랑 캐러셀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메시지 유형이 정보성이 있고 광고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캐러셀 피드랑 커머스는 광고성만 보낼 수 있어요. 그것밖에 안 되죠. 애초에 그게 디폴트 값이죠. 맞아요. 광고성만 보낼 수 있다는 말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뭔가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다 네이티브하게라고 할까요? 네이티브하게? 아니면 좀 더 뭔가 좀 광고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가 이 유형 자체가 좀 잘 노출시킬 수 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하기 뭐 이런 것들로 바로 연결해서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것들로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캐러셀 피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해내고 뭐 즉석 당첨 쿠폰이나 아니면 지금 잠깐 반짝 세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반짝 세일 뭐 등등의 프로모션 같은 것들랑 결합을 해서 많이 보내게 돼요. 어쨌든 제가 그때 웨비나 카카오 직원분이 오셔서 웨비나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CTR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CTR이면서 열람률이라고도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를 읽느냐 안 읽느냐에 대한 건데 이 열람률이 뭔가 할인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면 좀 높아지게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도 할인에 대한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특히 기간 할인 아니면은 뭐
차라리 할인율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곳도 아, 열람률이 맞아요. 굉장히 좀 올라가는 편이긴 하죠. 대놓고 50% 할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음표로 표시를 맞아요. 한다던가 이제 최대한 좀 맞아요. 후킹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광고성이다 보니 이 캐러셀 피드와 커머스는 CTR이라든지 로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캐러셀 피드랑 커머스 내에서 이 유형에 대한 열람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기간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간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옷을 파는 업체예요. 그러면 이번 9월 뭐 FW? 네, FW 맞아요. 맞아요. 아 헷갈렸어요 지금. FW 맞습니다. FW 시즌 뭐 셔츠 출시가 아니라 FW 시즌 신상 출시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이 아니라 상위 개념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 23 FW가 셔츠가 아니라 뭐 23 FW 신상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위 개념으로 살짝 모호하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광고성에 대한 로아스적인 것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캐러셀 피드랑 커머스형이 특화돼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와일드 리스트랑 와일드 이미지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캐러셀 피드나 아니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예를 들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맞아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약간 스와이프 형태.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이런 슬라이드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들어가는데 와일드 이미지랑 와일드 리스트는 그냥 사진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냥 채널 그 메시지 자체에 그냥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그냥 메시지를 아니 이미지적인 강조가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거기는 와이드 이미지형의 경우는 동영상 같은 걸 보냈을 때 무음으로 이제 자동 재생이 되게 되어서 보다 동영상을 그냥 강제로 시청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만 본다면, 맞아요. 눌러만 봐준다면, 너 들어오기만 해. 네, 들어오기만 해. 내가 보여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보여줄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적인 강조가 필요할 때 이것도 보통 광고성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도 광고성으로 주로 뭐 예를 들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미지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보가 더 우선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성으로 주로 활용을 하는데 아까 캐러셀 피드랑 커머스가 사진이 나와 있고 아래에 글자가 나오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면 이제 와이드 이미지나 와이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동영상들을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보성 메시지는 보통 텍스트로 많이 전달을 하게 되고 광고성은 이제 이미지랑 동영상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소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돼요. 이게 유형의 전부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아유 저 중간중간에 이제 혹시라도 다른 얘기로 넘어갈까 봐 얼마나 네, 계속 주제 잡고 가려고 네 일단은 TMI로 안 빠지고 일단 네, 여기까지 하긴 설명드릴 했습니다. 수 있는 건 좀 광고성이랑 정보성이랑 이런 유형도 나눠서 좀 맞아요. 설명을 드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통 그럼 무슨 유형을 주로 쓰나요? 라고도 네네. 많이 좀 여쭤보세요. 어떤 유형이 제일 좋나요? 음.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케이스에 따라서 많이 네, 다르지 많이 않을까요? 달라요. 그쵸? 다르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이 뭐 예를 들면 신제품을 출시해서 뭐 홍보 목적이다, 광고성이 당연히 목적이다라고 하신다면은 보통은 자주 쓰는 게 캐러셀 피드형이랑 네. 와이드 이미지형 아까 말씀드렸던 좀 광고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네. 보통은 정말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죠. 네네.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면은 이 메시지 자체에 테마도 넣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선정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아 스킨 말씀. 네. 맞아요 그거. 예를 들면은
그냥 스킨이라고 하시면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테마 네, 약간 스킨. 뭔가 그 메시지를 클릭했을 때 다른 것들은 이제 본인 그 배경화면 배경화면 그대로 뜨게 되는데 가끔씩은 메시지를 선택했을 때 아예 막 배경 자체가 바뀌는 메시지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런 테마 같은 것들은 이제 좀 큰 업체들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이런 그렇다고. 것들도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테마 형태도 마찬가지로 캐러셀 형이나 아니면 와이드 형을 통해서 많이 광고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제품 홍보는 캐러셀이랑 와이드가 좀 네. 괜찮다고 했고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프라인 가게나 이런 것들은 뭔가 정보성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기본 텍스트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아니면 뭔가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하고 싶을 때는 뭐 와이드 이미지, 형을 통해서도 네. 뭐 할 수가 그쵸.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게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싶으시면 그냥 텍스트 내부에 어떻게 하시냐면 뭔가 정보성이긴 한데 동영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텍스트 내에 그냥 동영상 링크를 첨부를 해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동영상 링크 첨부. 그냥 일반 텍스트형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텍스트형으로 하게 되는데 그냥 텍스트형 내부에 동영상 네. 별도 링크를 첨부를 해서 안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물 좀 드세요.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슨 유형이 뭐에 제일 좋고 뭐에 제일 좋고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그냥 저희가 설명드린 거 보시면은 각 유형별로 뭐가 좀 중점적으로 표현돼야 될 때 이 유형을 써야 되는지가 좀 드러나잖아요. 뭐 영상이 우리가 좀 뭐 게임 이번에 게임을 새로 출시해서 이제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라던가 아니면 이 게임에서 뭔가 지금 좀 업데이트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그런 영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드 이미지에다가 영상으로 첨부해서 뭐 들어오는 사람이 자동으로 재생돼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이번에 지금 이제 곧 가을이니까 뭐 수분 라인 제품이 리뉴얼 됐다던가 새로 출시돼서 할인이 몇 %씩 들어가요 하는데 사실 보통 화장품을 저희가 뭐 수분 라인이라고 했을 때 뭐 수분 스킨 하나 이렇게만 팔진 않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이 라인 자체를 전체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시즌별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러셀 피드형 커머스형 이제 사용하셔서 이제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형태로 보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전환과보다 이제 직결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원론적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보내야 되는가?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 추가 수가 적은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그룹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가? 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설명을 잘 주셨는데 예시로 화장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화장품 업체. 일단은 발송 주기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주기. 근데 발송 주기는 보통은 주에서 1, 2회 정도 하는 게 기본적이긴 한데 이거는 또 전략에 따라서 아니면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또 다르죠. 다른.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시즌에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추석 시즌 직전에 완전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발송 주기도 추석 전에 완전 몰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좀 빈도수를 높여서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발송 주기는 이 전략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시 프로모션과 기간 프로모션은 조금 달라요. 상시 프로모션은 그냥 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을 정해놓고 주에 횟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지만 기간 프로모션은 그 기간 동안 아니면 기간 직전에 좀 확실하게 노출시켜줄 필요가 있게 돼요. 소재도 좀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피로도도 겹치지 않게 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보내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발송 주기도 뭐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발송 유형도 마찬가지겠죠.
발송 유형도 마찬가지로 전략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획일화 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쵸?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업체마다 그죠? 상황도 다르고 또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상세한 부분은 뭐 하단에 네.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네네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를 설명 한번 해드리고 예시를 한번 드리면서 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전략에 따라 달라요. 전략에 따라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나 동영상적으로 좀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캐러셀과 와이드 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아니면 상담 직원을 부른다든지 뭐 이런 챗봇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정보성 메시지로 보낸다 할 때는 기본 텍스트형으로 네.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발송 주기, 유형, 뭐 소재도 있겠네요. 소재. 네. 그러면 소재라고 치면은 아까 이거는 전략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광고하는 유형에 따라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모션이라 하면은 아까 그대로 설명드렸어요. 기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할인율이 크거나 또 혹시 뭐 어떤 소구점이 있을까요? 기간 할인율 아니면 증정품? 근데 사실은 초반에 두 개가 조금 그쵸. 네 확실하긴 하죠. 뭐 증정품 아니면 뭐 기간 한정 증정품? 기간 한정. 이런 것도 괜찮아요. 기간 한정. 기간 한정. 기간 한정 증정품. 예를 들면 요새는 콜라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뭐 다른 캐릭터와 콜라보를 한 기간 한정 증정품을 준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치킨 같은 걸 구매를 했을 때 아이돌 브로마이드를 준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뭔가 기간 한정돼 있는 증정품을 준다든지 하면은 사람들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케이스를 봤을 때 뭐 그러면 프로모션은 이렇게 되는 거고, 상품에 대해서는 이 상품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상품과 혼합 상품이 안 된 형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셔츠라고 치면은 셔츠 위에 조끼가 입혀져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이 단독 상품을 하나를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상품을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셔츠면 그냥 셔츠가 아니라 아예 우리 신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이 시즌 신상 나왔어요라고 하는 게 크게 잡아서 상위 형태로 들어가면 괜찮죠. 소재, 프로모션, 상품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혹시 뭐 더 추가할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큰 건 다 얘기하긴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다 일반적이긴 한데 혹시 우리들만의 뭔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기간 한정 증정품도 어느 정도의 저희의 그게 되긴 하겠지만 즉석 당첨. 즉석 당첨도 괜찮죠. 네, 즉석 당첨 같은 것도 괜찮아요. 쿠폰. 이것도 직접 이제 들어가서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쵸.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이게 당첨되는 확률까지도 저희가 직접 설정을 맞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요런 것도 괜찮죠. 그냥 참여만 해도 증정품 주는 거. 그렇죠. 그런 광고 진짜 많이 보죠. 뜨잖아요, 저희. 참여형 광고. 뭐 예를 들면은 설문조사를 답해주시면은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사람 참 공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좋아하죠. 공짜는 못 참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요 소재는 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소재별 A/B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그 소재별로 밑에 열람률이나 CTR 이런 게 다 뜨니까 그걸 맞아요.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발송 주기와 유형과 소재 했으니까 타겟. 타겟. 그렇죠. 타겟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것도 전략에 따라 달라요. 이제 조금 말하기 민망하네. 예를 들면 신제품 홍보를 한다고 치면 신제품 홍보 예를 들면은 프로모션 정보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뭔가 살까 말까를 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미 샀는데 구매 주기가 어느 정도 지났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네.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맞춤 타겟을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네. 아니면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잘 반응하는 연령대나 네. 성별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걸로 데모그래픽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로모션을 보통 이제 기간을 잡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간을 뭐 꽤나 길게 한 1주, 2주 정도로 잡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광고 1주차 때 돌렸던 우리 광고에서 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한 번 더 노출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그러면은 있죠. 아니면은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재의 맞아요. 광고를 노출시킨다던가. 이게 구글에서 이게 살짝 좀 제가 TMI 조금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구글에서 PMAX 캠페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실적 최대화 캠페인 존재의 전략 중에 하나인 관찰이라는 전략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PMAX 캠페인은 구글에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개의 캠페인으로 다 돌릴 수 있는 게 PMAX 캠페인 실적 최대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맥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우리 브랜드가 어디 노출했을 때 어느 타겟에 노출했을 때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잘 모를 때 이럴 때는 그냥 논 타겟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캠페인도 모든 캠페인에 타겟도 모든 캠페인 모든 타겟에 다 노출을 시키고 한 1주 2주 정도가 지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을 때 해당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해당 타겟으로 확장해서 들어가는 이 전략을 관찰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타겟으로 먼저 반응을 한번 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발송 주기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은 다르긴 하겠지만 갑자기 급 쌓였을 때는 전체 타겟을 한번 보내시고 반응을 보고 또 해당 모스를 통해서도 맞춤 타겟 다시 가능하니까 맞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점차 좀 뭐라 해야 될까 전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만약에 구매가 목적이라고 한다 치면 전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타겟으로 좁혀가는 거죠. 자기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정답인 네. 전략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은 우리가 어느 타겟을 보냈을 때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또 이런 식으로 타겟은 소재나 유형과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의 유형을 일치시키고 타겟만 바꾸는 게 아니라 타겟에 적합한 유형, 적합한 소재를 선택을 하셔서 들어간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유형과 타겟과 또 뭐가 있었죠? 메시지 소재. 소재는 좀 상황에 맞게 일치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광고 캠페인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때려박기만 하면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비용이 과다 소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메시지 유형에 대한 타겟에 대한 소재에 대한 세분화가 좀 잘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든 전략은 이 세분화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 세분화는 정형화 될 수가 없어요. 너 식품 브랜드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식품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 브랜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좀 더 근거가 되는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다 타깃이나 소재를 다르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A/B 테스트는 꾸준히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진행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깃이 어떤니, 뭐 무슨 타깃으로 들어가니 이거는 다른 광고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긴 했지만 요 채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채널 친구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메시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쵸. 이게 스마트 메시지가 살짝 메타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송 모수가 그러니까 발송 모수라고 한다 치면 채널 친구 수가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렇게 해요. 채널 친구 3만 명 이상 있대. 조건이 또 있죠. 이때 3만 명 이상 때 얘네들의 반응을 보고 네. 과거 모수를 바탕으로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발송을 하는 게 스마트 메시지 기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타겟이 좀 잘 모호하고 애매할 때 스마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보내고 그러면 해당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그러면 좀 더 쉽게 타겟을 설정하실 수 있겠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좋은 게 스마트 메시지가 우리가 다 그거를 이제 넣고 나서 소재나 이런 것들을 넣고 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알아서 이 소재의 반응을 보일 것 같은 뭐 A 모수 집단에게는 이 소재를 그리고 뭐 이 두 번째 소재의 반응을 보일 것 같은 B 모수 집단이 있으면 이거는 B 모수한테 그러니까 최대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이제 이 소재들을 알아서 따다다닥 이렇게 배정해 준다는 점에서 맞아요. 좋다라는 거죠. 조금 더 덜 번거롭다. 그렇죠. 아까 소재별 유형별을 다 선택해줘야 했는데 스마트 메시지는 반응에 따라서 다 알아서 선택을 해주니까 맞아요. 자동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기능을 해서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막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발송 모수를 통해 얻는 데이터도 있을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스마트 메시지가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정말 케바케죠. 케바케. 맞아. 케바케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말밖에 못하는 것 같긴 한데 브랜드 상황마다 너무나도 다른 것이 이 톡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톡 채널을 개인적으로는 좀 대행사 써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면 대행사를 써서 하거나 아니면 전용 팀을 꾸려서 직원을 배정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 상황마다 너무나도 다른 상황들이 전략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TF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행사를 좀 한번 써보신 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또 대행사를 쓰는 게 나쁘지 않은 게 몬몬트나 채널 관리센터에서 보내는 것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다 대행비가 안 나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공식 대행사를 사용하시면 대행비가 별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메타나 이런 것들은 뭔가 별도 대행비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런 채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네. 질문 하나. 방법관님 안녕하세요. 네네. 메시지를 보낼 때 효율이 좋은 시간이 따로 있나요? 이게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제일 1순위 시간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질문하기에 좀 앞서서 좀 대답을 드리기 앞서서 좀 우리가 카카오톡을 언제 좀 많이 보지라는 생각, 맞아요. 우리 핸드폰을 우리가 언제 많이 보지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빠를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핸드폰을 되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람은 보통 켜놓고요. 이런 채널들의 알람은 별도로 꺼놓진 않잖아요. 보통 출근 시간. 맞아요. 출근 시간. 특히 퇴근 시간도 아니고 출근 시간에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휴대폰을 언제 가장 보고 있을 때 핸드폰을 볼 때 채널 메시지가 언제 발송된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왔어요. 그러면 어젯밤에 오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메시지를 보는 것과 출근하는 길에 메시지가 떠 있어서 그걸 보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보통 출근 시간대가 좀 많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데이터를 뜯어봤을 때도. 또 괜찮았던 시간대는 보통 퇴근 영업 시간대. 영업 시간대. 영업 시간대도 괜찮았었다. 이건 좀 일반적으로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9 to 요 정도 그냥 직장인들 그냥 18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7, 18, 17, 18 정도. 이것도 좀 러프하게 한 10시 정도.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보시는 경우. 그냥 잘 생활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좀 퇴근하고 나서 네. 나중에 예를 들면은 한 8시 정도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 새벽 2시까지는 안 되죠? 네. 9시 정도까지. 이게 광고성 메시지 자체는 이제 제한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겟을 할 때는 어떤 요런 시간대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7, 8시, 7, 9시 정도라고 할게요. 근데 뭐니 해도 사실 출근 시간이 가장 네. 효율이 좋은 시간대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출근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간 한정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할 때는 뭐 그때는 아무 때나 보내도 상관없겠지만 그때도 뭔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요 시간대를 많이 골라서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죠. 이 정도가 답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저희는 약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했을 때랑 이제 평균적인 지표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참고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효율이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시간대를 세그먼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시간대가 8시부터 저녁 9시니까 21시까지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시간대를 3분할, 4분할을 해버려서 시간대별로 타겟을 해서 보냈을 때 어떤 시간대가 반응이 가장 좋은지 이것도 어쨌든 A/B 테스트가 가능하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긴 하죠, 사실. 이걸 한번 해보고 발송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출근 시간대가 좀 잘 된다. 그래서 8시 반에 그냥 땡 하고 보내는 게 네, 맞아요.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 잠시만 점심 위로. 네. 별도의 대행비가 없다. 별도 대행비가 없다. 그래서 좀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맞아요. 꾸리거나 뭐 아니면 대행사를 사용하셔서 이제 맞아요. 맡기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 광고비를 그러면 얼마 정도 써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예를 들면 채널 친구수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제가 1000명 정도는 친구 추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쵸. 전체 타겟으로 보내도 괜찮다라고 맞아요. 설명을 드렸어서 이 경우에는 발송 단가가 15원이었고 그죠. 주 1회라고 한다면 1000명이라고 하고 주 1회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 달 기준 4번을 보내게 그쵸. 되는 거니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 6만 6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6만 원. 되게 부끄럽다. 아니 긴장했나봐요. 네. 월 6만 원이면 정말 괜찮죠. 네. 광고비도 크게 많이 드지 않는 상태에서 홍보도 하고 홍보도 뭐 이탈도 하고, 막고 그쵸. 계속해서 우리 브랜드를 좀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광고를 통해서 채널 친구 수를 모집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카카오 싱크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집을 하셔도 되는 경우라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 월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네, 초반에 그래서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챗봇 이런 거는 그냥 공짜니까 맞아요. 그냥 막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준비해온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밤고구마님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죄송해요. 답변 늦게 드려서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얼추는 다 일단 저희가 드린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55분이니까 한 11시까지만 질문을 좀 받아보고 그 5분 동안은 저희가 오늘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정리 좀 한번. 복습 한번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냥 질문 그냥 댓글로 마음대로 남겨주시면 돼요. 이게 톡 채널이 아니어도 그냥 카카오 광고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아니면 그냥 다른 광고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톡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친구를 모집을 해야 되고 친구 모집을 한 상태에서 상품 홍보를 한다든지 프로모션 정보 아니면 그냥 일반 정보성 메시지 상담 직원 1대1 대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톡 채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오프라인 가게의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웹사이트랑 앱이 없어도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였고, 근데 이전에는 요런 내용들이 CRM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옮겨가서 로아스적인 광고로서도 채널 메시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소재, 유형 이런 것들 잘 볶음을 하면 된다. 네. 믹스. 볶음이래. 믹스. 네. 근데 대신에 보내는 데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려면 친구가 되어야 되니까 이 친구 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카카오 싱크 먼저 하시라. 그래서 그냥 자사몰에 소셜 로그인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널 친구 수가를 회원가입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수가를 좀 자연스럽게 모집할 수가 있다. 추가로. 저 잠시만 드릴 말씀이 잘 생각났는데, 저희가 카카오 싱크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 채널은 안 돼. 맞아.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이거 하시기 전에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변경을 하시고, 네. 비즈니스 채널만 해당. 네. 간혹 이제 좀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개인 채널로 만든 다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뭔가 자사몰을 만들고 그 톡 채널을 연동을 할 정도면은 네. 보통 웬만하면 다. 웬만하면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좀 그게 네. 아. 간혹 가다가 있으시더라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헷갈리실 그렇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비즈니스 채널 인증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자사몰 회원가입 시 이탈률도 계산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톡 채널을 연동하는 카카오 내부 광고를 통해서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비즈보드. 그래서 비즈보드 내에서 이런 배지 같은 거를 네. 달아서 비즈니스 폼으로 채널 친구 추가하기 목표로 광고를 하실 수가 있다. 그 비즈니스래. 비즈보드를 만들 때 광고 목표를 초기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에 카카오 톡 채널 친구를 목표로 최적화하는 걸 선택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친구 추가. 이제 친구 추가를 모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보내냐라고 하면은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아니면 몬먼트에서도 사용 가능하신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몬먼트는 조금 더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몬먼트 내부에서는 맞춤 타겟, 데모그래픽 타겟 뭐 이런 식이 가능하다. 이거에 교차로도 또 선택이 가능해서 좀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발송 단가는 15원이 논 타겟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맞춤 타겟이나 뭐 성별 타겟팅 이런 게 들어가면은 20원이 건수당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설명을 한번 또 하고 여기도 또 하고 하게 됐지만 전체 발송 단가가 15원이다 보니까 친구 추가 수가 적게 되면 월 광고비가 6만 원, 10만 원이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은 적어도 한 20만 원, 30만 원 내부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정도 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채널 확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톡 채널이 유일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고려하실 만한 매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먼트의 경우에는 이제 20원 정도. 모먼트라서 20원이 아니라 모먼트 내부에서 타겟이 들어갔기 때문에 20원이라고 설명을 그냥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모먼트에서 보내는 경우는 보통 채널 친구 추가 수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시다. 일반적인 매체 사용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 유형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기본 텍스트형 용어들은 이제 정보성 메시지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게나 적립금을 안내한다던가 결제 안내한다던가 대기 안내 번호를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내부에서 정보성 메시지에 대한 것들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캐러셀 피드랑 커머스는 이제 광고성에 해당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미지랑 동영상을 보다 잘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 세일 같은 기간 한정, 기간 한정 이런 것들 어쨌든 광고성이다 보니까 CTR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CTR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레퍼런스도 그렇고 카카오 직원분께서 와주셨던 그 레퍼런스를 집계를 해서도 따져보니 할인율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간 한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셔츠 이런 게 아니라 보다의 상위 개념으로 네. 들어간다든지 뭐 FW 셔츠가 아니라 FW 신상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일드 리스트랑 와일드 이미지형의 경우에는 캐러셀 피드랑 커머스에 비해서 뭔가 좀 더 크게 이미지적인 강조가 필요할 때 하나만 빡 예를 들면 그쵸. 뭐 전체 70% 세일 빡 아, 이런 그쵸, 느낌 그쵸.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많이 가죠. 광고성으로 주로 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제일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예를 들면 신제품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캐러셀 와이드가 네. 광고성을 다 해당하는 것 같고 정보성은 이제 텍스트로 보내는데 근데 이 중 신제품 홍보 중에서 뭔가 이미지적으로 나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좀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한 적어도 몇 초 정도 노출시키면서 계속 볼 수 있게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와이드 그 중에서도 동영상은 와이드 이미지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아 이거는 생략을 한번 해볼까? 네. 네, 예시로 이거는- 드는 것들은 그냥 네. 한번 만약에 브랜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우리 어떻게 발송하면 되냐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따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이게 너무 방송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발송 주기는 보통은 주 1, 2회 정도 들어가고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돼요. 네. 그래서 설명을 예시로 들었던 게 상시 프로모션과 기간 한정 프로모션은 또 다르다. 다음은 메시지 유형도 전략에 따라서 다르다. 소재도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간 할인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한정. 네 맞아요. 그래서 상품을 일단 혼합하지 말고 단독 상품 노출을 일단 해보고 그냥 단독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을 같이 노출. 그리고 이걸 상위 형태로 노출시키고 즉석 당첨 쿠폰을 준다든지 참여형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재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시되 여기 타겟에 대한 것들을 조합을 하셔야 된다 네. 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거 스마트 메시지 기능에서 제가 얘기 빼놓은 게 있는데 네. 아까 타겟을 한다고 하면 20원 그러면 타겟을 안 하면 15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 메시지는 자동으로 어쨌든 타겟이 들어가는 그쵸. 거다 보니까 발송 단가는 2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 대행비도 없으니까 한번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한번 드리고 발송을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첫 번째가 그냥 출근 시간대 8시 8시에서 9시 사이. 네. 네,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세그먼트를 해서 나눠가지고 A/B 테스트 진행하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뭔가 친구 추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객에 대한 핵심 고객이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광고비도 그렇게 1000명 기준일 때 월 한 6만 원 정도밖에 네. 안 드니까 충분히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오늘 내용 마무리입니다. 네, 길었어요. 네. 지금 계속 빼먹은 게 없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들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만약에 맞아요.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밑에 카드에 네. 정보들 다 나와 있으니까 아무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방송이요? 네. 생각보다 좀 재밌어서. 아 진짜? 네. 근데 진짜 확실히 말이 많으셔. 제가 좀 살짝 TMI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 끼워야 될지 계속 타이밍 보면서 아, 한 번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좀 배려를 네,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뭐 대본이라던가 이런 거를 해놓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또 엉키면 안 되니까 듣는 입장에서 좀 편하게 좀 들으실 수 있게. 아 네. 네. 제가 좀 제 TMI만 너무 아니에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 광고주분들한테 좀 정보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쵸. 욕심이 있었어가지고. 이왕 이제 보려고 들어오신 거 최대한 여기에 관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으니까. 근데 뭐
설명 드릴 건 웬만한 건 일단 다 드린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들도 톡 채널 좀 많이 활용해 보시라라고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도 채널 개설하는 것도 공짜이고 챗봇 공짜고 1대1 상담 직원 하는 거 공짜고 맞아요. 메시지 보내는 거 뭐 얼마 안 하고 웰컴 메시지 이거 내용 안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웰컴 메시지 표현 안 하긴 했는데 웰컴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거의 비슷한 메시지이다 보니까 그쵸.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핵심 고객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친구 추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자사몰 내부에서 회원 가입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채널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 가정하에 아니면 뭔가 채널 탭에서 자연 검색을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든지 맞아요. 이런 분들이시니까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데 가장 괜찮은 매체다라고 그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광고성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좀 섞여 있다고 하시면은 이 채널 친구 수를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데 좀 초점을 둬야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채널만 개설을 해놓고 좀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해요. 그래서 막상 보면은 뭐 비즈니스 인증 마크도 맞아요. 받았고 뭐 해서 들어갔는데 홈 탭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홈 탭이 있고 뭐 옆에 보시면 뭐 다른 탭 같은 거를 노출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서 탭을 누르시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제품들이 딱딱딱딱딱딱 나오고 그거 클릭하면은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매로 직결될 수 있게끔 이제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관리도 이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네. 그리고 톡 채널을 이제 처음 만드신 분들께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담당 직원을 배치시키는 게 좀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1대1 상담도 해야 하는 거고 네. 챗봇을 만들거나 이런 홈탭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채널 전체에 대한 관리 자체를 담당 직원이나 아니면 담당 팀을 배정을 하셔서 관리를 하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멤버를 통해서 누구나 1대1 메시지를 보게 하거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담당 직원이 있어가지고 일관적인 메시지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 자체가 아예 배치되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배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면은 이제 대행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일단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인사하고 마무리할까? 네. 뭐 어떻게 저 먼저? 네. 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컨설팅사 팀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컨설팅사팀 최조원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